감정의 혼란은 우리 삶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장애의 요인 중의 하나죠. 마음이 어떤 지점에 고착돼서 에너지를 낭비하느라 실제적인 대처를 해나갈 힘이 부족해지니까요. 장기간 혹은 평생 지속되면서 나를 유독 힘들게 하는 패턴을 아킬레스건이라 부릅니다. 아킬레스건을 치유하려면 집중력과 경험이 좀 필요한데 노련한 힐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유리하겠고,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경험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맛을 보면 어려운 치유 구간일지라도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생겨나거든요. 아킬레스건을 치유하는 단서는 감정을 깊이 있게 응시하는 것이에요. 흔히 감정이란 뻔하다, 부정적이야, 도움 안 된다, 심지어 그냥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종교 등 우리 삶의 주요 안내자들이 감정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존중하고 활용하는지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감정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힘을 연결하고 높은 차원의 의식을 찾아나가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요. 일부 과학자들이 인간의 몸에서 마스터 장기는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심오합니다. 심장 안에도 뉴런 세포들이 있고 이 심장 속 작은 두뇌가 감정을 언어 삼아 우리의 뇌를 조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식이나 정신을 다루는 만큼의 깊이감과 세밀함을 가지고 내 감정을 천착해 들어갈 가치가 있지 않나요? 성급히 감정을 재단하고 어찌해보려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생태계를 탐사하는 연구자처럼 있는 그대로 감정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충분히 허락해 주세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내면의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신기함과 쾌감,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의 압박감, 깊이 봉인된 감정을 열지 않으려는 발버둥과 모르는 척, 무기력, 충격, 마침내 즐거움과 해방감 등 마음의 여정이 아름답고 길게 이어집니다. 그 모든 이해들이 어느 순간 통합되면서 숲 전체가 보일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의 측면을 무의식이라고 부르죠. 모르면 막연하고 두렵고 뭔가에 끌려다니기만 하지만 무의식을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순간 그 즉시 달라집니다. 내면이 바뀌면 겉으로도 변화가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흔히 말하는 내면의 힘이라는 것, 그 화려한 장관을 진짜로 맛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의 핵심 노하우가 바로 가족 관계를 들여다보는 데서 나온다고 경험 많은 치유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식구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가족 관계의 패턴을 뜻해요. 성장기의 가족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심리 구조와 행동 패턴을 내면 가족, inner family라고 부릅니다. 우리 자아의 일부분이 내면 아이가 그 틀 안에 갇혀 있죠. 치유는 내면 아이 작업이라고 바꿔 말해도 괜찮을 정도예요. 자신의 심리 패턴과 행동 패턴이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선명하게 알아차림으로써 갇혀있는 나의 힘을 해방시키는 노하우를 스스로 터득하는 겁니다. 치유의 묘미이자 백미죠. 아킬레스건을 치유할 때 내면 가족을 크게 세 범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섣부른 예단이나 시행착오를 덜 하게 되죠. 기본 기능이 비교적 잘 돌아가는 가정 출신은 내면 아이 치유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약간의 보완 작업만 해도 삶의 밸런스를 쉽게 회복하는 경우죠. 무언가 잘 돌아가지 않는 역기능 가정 출신의 경우 만성적인 고통의 요소들이 한두 가지들 있죠. 자기다움을 분명히 하는 경계선 설정을 연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구를 거절하는 연습,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 같은 것으로 온전한 가정의 복원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복합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가정 출신이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사랑의 기억이나 긍정적으로 훈련된 생애 자질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학대와 트라우마가 중첩된 경우도 흔하고요. 삶의 과제에 대해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도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자기가 아는 특정 생존 기술만 반복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고요. 특히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수치스러운 감정들은 깊이 묻어둔 나머지 본인 스스로도 자각이 어렵고 아예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가족 학대의 경우는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잖아요. 힐러나 주변인의 관점으로 섣부르게 문제를 들이파거나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당사자가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야 안전할 겁니다.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고 거기에 관련된 감정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듬는 감정 치유가 길게 지속됩니다. 또한 용서나 화해, 내려놓음을 성급하게 종용할 필요가 없어요. 과정이 미진하면 남아있는 것들이 되돌아올 테니까요. 만약 고통의 원인을 가리고 덮어두면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격렬해지고 증폭됩니다. 세게 부딪히면서 직시할 기회를 맞이하는 거겠죠. 가장 슬픈 건 묻어둔 채 애쓰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과 달리 자식들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대물림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고통을 치유하면 자산이 됩니다. 나의 좋은 점, 빛나는 점만 자산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성찰할 때마다 더 많은 힘과 지혜가 생겨나더군요. 안정되고 평화로운 감정이 싹 트면 새로운 삶의 자질을 순조롭게 재양육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 관계와 물질 창조의 원동력으로 변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의 어센션, 의식 성장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제공해요. 의식 성장은 무한히 지속되는 것인데 감정적으로 부조화스러운 부분이 남아있으면 발목을 잡히잖아요. 억압된 것은 반드시 되돌아와서 내가 성장해야 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려주죠. 아주 정확히 말이에요. 아킬레스건의 치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실제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선택일 뿐이죠. 다만 가족 해체가 이미 오래 진행된 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식을 한번 내려놓고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상처와 고통에 마땅하고 당연한 해결책이란 없습니다. 치유란 스스로의 행복을 스스로 정의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복원하는 작업일 뿐이에요. 힘을 회복한 다음에는 크고 작은 뒷정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잔재와 흔적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작은 흔적이라 할지라도 옛날 패턴이 솟아오르면 깜짝 놀라 당황하기 쉽고 말짱 도루묵이 된 건가 의심이 올라오죠. 소금은 한 방울의 소금이라도 짠맛이 나잖아요. 그러나 훨씬 수월하게 처리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또한 타인을 지혜롭게 도울 수 있습니다. 힐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직업적이든 비직업적이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